거인들의 어깨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투자의 대가는 벤저민 그레이엄도 아니고 제시 리버모어도 아니고 존 네프군요. 네, 존 네프는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의 제자예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존 네프 투자자들의 투자자로 유명하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몰라요, 사실은. 예. 하지만 투자자들한테는 우상인데 그렇죠. 비유하자면 왜 그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는 티모시 달라메? 예. 네, 방송인의 방송이라는 박정호. 아유, 왜 이러세요? 또 이상한 소리. 어쨌든 티모시 달라메의 비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처럼 그러니까 진짜 찐 연예인이잖아요. 아. 마찬가지로 존 네프도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은 존 네프를 정말 우상시합니다. 네, 정말 알면 배울 게 많은 사람인 거죠. 아, 그렇게 투자자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까? 95년도였는데요. 1995년도 이 포춘 매거진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좋은 질문인데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한테 네. 당신이라면 누구한테 어떤 동료한테 돈 맡길래? 아, 야, 이거 좋은 펀드 질문이잖아요. 매니저에게. 네. 펀드 매니저한테 어떤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길래? 그래서 딱 나온 1등이 존 네프였어요. 이야. 이런 설문은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존 네프는 1964년부터 95년까지 31년 동안 윈저 펀드라고 하는 펀드를 하나만 운영했는데요. 예. 이 하나 운영한 31년 동안 수익률이요. 5,540%입니다. 이게 투자의 전설적 대가인 거죠. 예.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수익률이 250%였거든요. 예. 일단 S&P 500 벤치마크 웃도는 게요. 20번 이상이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윈저 펀드가 원래 64년부터 95년 딱 되니까 그 펀드 크기가 56배 커졌어요. 이야. 야,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3할대 타입을 친 거거든요. 우리 피터 린치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네. 피터 린치는 왜 10루타 종목 친다 뭐 네. 이러고 뭐 이랬는데 그것도 워렌 버핏, 오마이 현이 이랬는데 예. 이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진짜 실력이 있는 타자인 거죠. 정말 정교한 교타자라고 하죠. 예. 정교한 타자인 건데 왜 세계 3대 투자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저도 이 코너에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3대가 너무 많아. 많은데 다 자기가 3대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존 네프 또는 예.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근데 워렌 버핏은 절대 안 빠져요. 그렇긴 하네요. 존 네프는 적어도 그 월스트리트 안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또는 여의도에 있는 증권가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펀드 매니저 업계의 전설인 거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동료들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 대가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 특히 어린 시절이 굉장히 전설적인 분이잖아요. 힘들었어요. 뭐 몹시 불우하고 가난했는데 이때 그 아버지한테 배운 말씀이 하나 있었대요. 이게 잘 산 물건이라야 잘 팔 수 있다. 아. 사실 이거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상가에서는 예. 상인분들한테는 손님 속이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예. 이게 주식 시장 안에 넘어오면 바뀌어요. 음. 내가 물건을 판다는 거 주식을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 결국은 내가 싫은 물건을 남한테 떠넘기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인데 그러니까 존 네프는 아버지한테 배운 잘 산 물건을 잘 팔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식시장에 적용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단 부모님이 일찍 이혼했고요. 어머님 쪽에 자랐는데 양아버지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해서 예.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계속 일을 해야 됐어요. 예. 계속 우리 이 코너에서 얘기하지만 그 대가 대부분이요. 젊었을 때, 네, 어렸을 10대 때. 때 돈을 직접 내 손으로 벌어요. 그게 참 공통점이더라고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거에 가치, 돈이 얼마나 벌기 어려운지 배우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그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떠한 사교육보다 좋은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존 네프는 사교육을 전혀 못 받아서 예. 존 네프의 어머니는 존 네프가 변호사가 되길 원했다는데 공무전을 못 시킨 거예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공장을 전전했는데 예. 그러다가 15년 만에 친아버지를 다시 만나요. 예. 이 친아버지가 마침 자동차 부품 회사 했다고 하는데 네, 카센터 자동차 수리 같은 거 했던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살 때는 잘 사야지, 잘 골라야지 잘 팔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이거 평생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 방법을 갈고 닦습니다. 네. 갈고 닦아서 만든 게 유명한 그 네프의 공식.
그 네피우스 포뮬라라는 거 만들어요. 음. 마치 아인슈타인 공식 E는 MC2 뭐 이런 것처럼 예. 딱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설명을 조금 이따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딱 들으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존 네프는 나중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데요. 전쟁에 참전해서 이때 받았던 장학금 갖고요. 예. 대학교에 들어가요. 드디어. 네. 여기서 그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합니다. 숨겨왔던 너의 눈빛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기업 재무론, 투자론 딱 공부하니까 내가 회계하고 재무,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제표 보는데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틀린 숫자 찾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그런 분들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컨설턴트 맞아요. 분들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보면 남들 모르는 어떤 어긋난 법을 찾아냈고 그거 보고 요때 스승을 만나는데요. 이게 시드니 로빈슨이라고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래서 존 네프가 제자의 제자인 것이다. 그렇네요. 이런 거예요. 그 시드니 로빈슨은 그 증권 분석론이라는 벤자민 그레이엄 책을 개정판 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와줘갖고 결국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갖고 월가에 도전을 하는데 월가에 직접 가지 못해요. 학벌이 이게 안 되고 네네.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월가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소리에 충분한 권위가 실려있지 않아 자네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당신 하버드 출신 아니네 뭐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은행에서 좀 일하다가 예. 은행 다음에 갔던 회사가 바로 31년 동안 몸담게 되는 웰링턴이라는 그 펀드 매니징 회사에 가게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윈저 펀드를 64년부터 운영하게 돼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웰링턴 그룹은 우리 한번 스터디한 적이 있는데 존 보글 말씀하셨죠. 벵가드. 네, 벵가드. 네, 벵가드의 모태죠. 아. 나중에 벵가드가 웰링턴 그룹을 인수하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한 번 딱 이 펀드에 입사하고 나서 30년 동안 일한 건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한 펀드에서 30년 동안 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30년 일하면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을 5,000%. 5,000%의 비결은요. PER 때문이에요. 예. PER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상식이죠. 네, 말하자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건데 존 F가 PER의 개념을 주식시장에 소개하고 원리를 전파시킨 태도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PER 뭐 정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배우고 가장 들어오잖아요. 기초 용어죠. 네. 근데 당시만 해도 PER이 정말 낯선 용어였는데 PER은요. 뭐 설명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이거 바꿔 얘기하면 결국은 주가가 현재 돈 버는 거에 몇 배까지 올라 있는가 본 거잖아요. 예. 뭐 바꿔 얘기하면 얼마나 거품이 꺼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거품이라는 설명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결국 PER이 5배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수익률이 매년 20%씩 5년 동안 유지가 돼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매년 20%씩 기업이 계속 돈을 버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PER이 5배만 돼도 어마어마한 건데 요즘은 뭐 50배도 뭐 장난이 아니니까 어쨌든 존 네프는 PER이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심판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정말 맞고요. 그래서 자 복잡한 거 다 빼고 저 PER 주만 골라서 매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 PER 주만 정말 고집스럽게 매입한 덕분에 가치 투자자로 평가를 받는 거죠. 네. 근데 PER이 낮다는 게요. 단순히 뭐 PER이 5다, 10이다, 60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시장 평균 안에서 네.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 주식이 평균에서 중간값이냐, 네. 50% 안팎이냐, 40에서 60% 안팎이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예. 결국 이걸 알려면 전체 시장의 기업들의 PER을 다 알아서 평균을 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내가 투자하려고 관심 있는 종목의 PER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미디언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PER이 중간값이 있는 기업은요. 딱 나오면 예. 우리 기대하는 거 이런 대가면 딱 나오면 테슬라가 나올 기대하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네.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재미없는 기업이 나오는 거예요. 네. 비인기 종목.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대체로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존 F는 여기에서 바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존 F는 자신을 그 로우 퍼 슈터라고 불렀어요. 로우 퍼 슈터요. 네, 로우 퍼, 그러니까 PER이 낮은 거를 슈팅한다. 아. 이것만 노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PER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떨어져도 오를 때 많이 오르고요. 네.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사실 중간층이 두껍다는 것인데 뭐 축구처럼 이제 미드필더가 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재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PER이 낮을 경우에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이 PER이 올라가네?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 나는 이미 먼저 샀지롱. 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로우 PER을 먼저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본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의 제자로서 예. 워렌 버핏은 전체 그 기업의 그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주식 경영자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존 F는 재무제표는 딱 하나. 예. 저 PER만 보고 이것만 갖고 투자하자. 뭐 이렇게 딱 하고 요것만 정확하게 지킨 거죠. 네. 이게 결국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 주셨던 아버지의 가르침, 잘 사야 그래야 잘 판매할 수 있다. 그거죠. 그렇죠. 좋은 물건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야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내가 가진 나쁜 물건을 남한테 빨아들이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아까 잠깐 이제 티저 예고편 설명드린 것처럼 네프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네프트 포뮬라라는 건데 여기에 핵심 개념은요. 총 회수율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영어로 이제 토탈 리턴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예. 총 수익률은 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더하고 에다가 배당 수익률, 그에 기업이 얼마나 나한테 돈을 배당해 주는가, 배당 수익률 이 두 개를 더하면 총 수익률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이 주식 샀어요. 이 기업 주식 샀더니 한 주당 배당 얼마 줬어. 그리고 이익 성장을 얼마 했어. 그러면 주가가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총 수익률인데 예. 이거를 아까 왜 이분은 PER 전도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총 수익률을 PER로 나눕니다. 네. 나누게 되면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숫자는 2란 숫자인데 결국은 총 회수율이라고 하는 이 총 수익률을 PER로 나눈 게 총 회수율인데 예. 총 회수율이 2 이상이 돼야만 사고요. 예. 2 이상이 안 나오면 무조건 안 샀어요. 이걸 룰을 지킨 거예요? 이 사람은 되게 놀라운 게요. 계산을 해서 예. 감이 아니고요. 예. 숫자를 보고 숫자만 오직 믿고 무조건 2 이상이 안 나오면 아무리 매력적인 기업이라도 안 해요. 엔비디아도 안 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죠. 아니, 예. 엔비디아가 그렇게 뜨는데 왜 안 사? 2가 안 됐어. 2가 뭔데? 이런 답답한 사람. 네, 2를 정확하게 지켰고요. 고집이 엄청 세네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PER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집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회수율이라고 하는 본인만의 지표 만들고 요거 갖고 이런 원칙을 세워서 정확하게 투자를 했고 결과가 말해주죠. 5% 이상 수익률을 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투자하려는 기업들 보면 전체 시장 안에서 이런 그 총 수익률이 회수율이 얼마가 되는지 찾아내는 기업들을 찾아내고 거기서 2 이상인 기업들을 투자 후보로 좁힌 다음에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경영진도 보고 제품도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예. 2보다 안 되면 음. 아웃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피터 린치 설명 들었는데 피터 린치는 왜 던킨 도넛 먹다가 커피 앤 도넛 예. 주가 올라 이렇게 그 주식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하죠. 반면에 존 F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2만 기억하세요 이런 거니까 사람들이 그거 말고 딴 거 없어요. 뭐 얘기하는데 무조건 2만 지켰고요. 이걸 철저하게 신봉해서 나중에 어떤 평가 받게 되냐면 존 F만큼 완벽한 역행 투자자는 없다. 이런 평가 받습니다. 그렇군요. 역행 투자라는 게 결국은 시장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쉽지 않은데 이거를 평생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나오는 수치들을 바탕으로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본인이 관심을 둬야 될 1차 후보군을 추린 다음에 그 회사들 중에서 CEO는 어떤지 사업 내용은 뭔지 보고 딱 선별해서 투자하는 그래서 이렇게 출루율이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저 PBR, 고 PBR 이런 걸 어떻게 구분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기준을 굉장히 좀 더 높게 잡았는데요. 예. 지금 싹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세상에는 지금은 한국 주식만 아니고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니까 예. 너무 주식이 많잖아요. 이걸 좁혀서 내가 나한테 딱 맞는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전부 알파의 오메가일 텐데 예.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PER을 기반으로 해서 총 회수율을 계산해서 2보다 높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예. 일단 그럼 첫 번째 첫 단추는 저 PER 주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2가 높은지 낮은지를 따지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총 회수율 그리고 배제하는 거 예. 빼는 건 PER이 높으면 무조건 다 빼버리는 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보다 높은지 낮은지 계산하지만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매년 7%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PER이 낮다고 해도 낮은 게 10 미만까지 가야만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준을 더 빡빡하게 해주는 네, 거죠. 네. 이렇게 투자하니까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고민되는 건
요즘은 기술주 시대잖아요. 예. PER 높은 거는 다 기술주잖아요. 기본이다. 예. 이 뭐 말도 안 되는 PER PER은 많은데. 보지 마. 이거 PDR, 드림 레이시오잖아요. 꿈을 봐라.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시대에 이제 이런 존 F의 방식이 맞느냐 고민되기도 하겠죠. 네. 사실은. 근데 사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얼마예요, PER? 제가 지금 방송 직전에 찾아봤더니 66이에요. 이 존 F는 절대 안 하겠네. 존 F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이게 그 원칙을 명확하게 그 지킨 게요. 99년도 닷컴 버블 때 존 F가 예. 닷컴 버블 때 어떻게 했냐면 당시의 기술주 총 회수율 말씀드린 게 0.3이었어요. 네. 그 사람은 2보다 넘지 않은 투자 안 하는데 예. 0.3이니까 투자를 전혀 안 했겠죠. 대신에 뭐 했냐면요. 공매도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떼돈을 벌었겠네. 닷컴 버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9년도부터 2003년까지요 재산의 절반을 그 기술주 공매도에 걸어갔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근데 다시 더 정확하게 이 절반은 투자를 하지만 예. 절반은 국채, 지방채에 투자를 했대요. 네. 안전자산의 네. 반은 주식에 투자를 해서 공매도에. 그래서 정말 돈방석에 앉고요. 그때 기준 내가 뭐라고 했어? PER. PER 봐. 총 회수율 0.3이잖아. 안 돼. 그거 생각해 보면 지금 존 F는 2019년도에 별세 돌아가셨는데 예. 지금 2024년의 주식시장을 보면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죠. 물론 그 말이 맞을 것이냐 틀릴 것이냐는 알 수 없지만 네. 적어도 이분의 기준으로는 지금은 버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당시에 맞췄고요. 근데 이게 당시에도 99년도 2000도에 그 당시에 이 버블 얘기하면서 야 이게 총 회수율이 0.3이야. 총 회수율이 뭔데? PER 너무 지루해. 다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용기 있게 밀고 나갔던 게 존 F였어요. 네. 그러니까 용기 있는 투자자가 되라 이런 그 충고도 많이 했고요. 네. 강세장에 팔고 약세장에 사고 비인기 종목을 사라. 그리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바보짓이라고 하면 비난을 감수해라라고 했는데 네. 쉽지 않죠. 결국은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주식시장 안에서 그 선택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PER 저도 알거든요. 근데 저는 5,000%의 수익률은 말도 안 되고 아마 그 PER이라는 어찌 보면 자명한 그 지표를 바탕으로 본인은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타이밍을 잘 보는 그 원칙을 계속 고수한 게 제일 중요했네요. 그게 30년 동안 이런 거죠. 한 번도 그 원칙을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다고 마지막까지 그 원칙을 지키니까 5,000%가 나오는 건데 그 덕분에 그 유명한 그 주식 잡지 있잖아요. 밸런스가 정말 가장 많이 주가 전망에 그 인사이트를 참고한 게 존 F였다는 거 유명하고요. 네. 그때 거기서 얘기한 그 주식시장의 데일리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무조건 PER, 저 PER부터 찾으라고 했잖아요. 예. 그날의 저 PER 줄 찾으라고 해요. 예. 그러면 그날 묘하게 이유 없이 PER이 낮은 종목이 한두 개가 있으니까 예. 그게 당신의 럭키 들어오라는 거죠. 사실 그런 거를 달리 표현하면 비인기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투자하면 굉장히 고독하고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뉴스에서 엔비디아 사라고. 엔비디아 오늘도 뉴스 나오던데 네. 엔비디아는 PER이 중요하지 않아요. 월가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좋은 네프가 들으면 혀를 끌끌 찼을 텐데.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저 PER 줄 찾아라. 비인가 줄 찾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리고 회사가 구조조정 직후가 되면 그때부터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비인기 종목인 거죠. 네. 대부분 뉴스에서 뭔가 조종이 나왔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다들 안 사잖아요. 그렇죠. 악재죠. 그때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하자면 총 회수율 2가 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말라 얘기하는 거고요. 가끔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그 경기 민감주인데요. 예. 그런데 경기 그 순환주로 분류된다거나 이렇게 가끔 시장에 잘못 찾는 종목도 있으니까 예. 찾아봐라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 수익률 높은 거 무조건 찾으라고 해요. 배당 수익률은 그런데 최소한 5% 이상은 돼야 된다. 네. 이런 그 기준들로 종목을 찾다 보면 사실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저 PER을 보이는 종목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맞아요. 은행. 네. 네. 은행주 말하자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핫한 그 기술주 쪽으로 가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투자해야 되나 싶지만 네. 존 F는 은행주, 에너지주, 뭐 건축주 이런 주에 투자해서 돈 진짜 많이 벌어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주가 경기 순환주잖아요. 예. 올랐다 내렸다가 할 때 바닥일 때 딱 사면 이게 오른다는 걸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한 펀드를 갖고 네. 있으니까 그 흐름을 가서 그때 수익 스프레드 안에서 수익을 내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존 F는 아버지가 말씀 주셨던 그 뭐라 할까요? 가르침을 수치화하는 수식을 만들어낸 거네요. 맞아요. 좋은 물건을 골라서 나중에 팔아라는데 좋은 물건이라는 게 주식 시장에서 아직 저평가된 물건이 좋은 물건인데 그거를 PER이라는 산식으로 찾아낸 거네요. 맞아요. 네. 그걸 정말 평생 동안 한 거고요. 거기에 한 가지 현명함을 더했더라고요. 예. 파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사실은 워렌 버핏은 왜 주식시장 잘안 팔죠. 팔지 말라고 예. 하잖아요. 모으기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조언도 있는데 네. 존 F는 파는 시점에 대한 조언도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70% 시점이 되면 매도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 내가 가진 주식의 70%만 매도하라는 거죠. 70%에 다다르면 70%를 팔아라. 네. 그리고 나머지는 남겨놓는데 네. 혹시나 주가가 떨어지면 갖고 있다가 다시 오르면 해당 목표 주가가 되면 그때 팔아라인데 네. 왜 100%가 아니에요? 네. 라고 물어보면 한 얘기가 사는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죠. 야, 장사의 신이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다 먹으려고 하면 예. 그러면 탐욕이고 그러면 당연히 정말 나쁜 물건을 파는 게 셈이 되니까 네. 10%에 팔아서 30%의 수익률을 사는 사람한테 남겨줘야 사실은 매매 체별 강도가 높아지겠죠. 잘 팔리고 잘 사겠죠. 네. 이게 현명한 거고요. 자기는 평생 동안 그렇게 주시장의 어떤 흐름과 싸워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PER을 만든 창시자 존 F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봤네요. 멋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고집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물엔 미세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물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